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해숙 세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파트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5월에 A주택을 취득한 후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네요. 조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거주 2년을 해야 되겠구나. 비과세 받으려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18년 5월에 A주택 취득 후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A주택이 21년 12월에 도정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게 21년 12월이었고요. 22년 3월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났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23년, 이제 사업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이 A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겠죠.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는 이 권리 변환일이 되게 중요하겠죠. 권리 변환일 이후에는 즉 입주권이 되는 거고 권리 변환일 전에는 주택이 되는 거니까 세법상 취급이 달라지는 거죠. 자, 이 취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권리 변환일이 중요한데요. 추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도정법에 의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권리 변환일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합니다. 보통 관처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처일 전에는 주택이고 관처일 이후에는 관처일 이후부터는 권리가 되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입주권이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상황이냐면 1세대 1주택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이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이기 때문에 관처일 바로 직전에 판 상황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는데 똑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이 관처일이 지나서 팔면 이때는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고 권리를 양도하는 걸로 봐서 비과세가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이고 심지어 관처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제하고 똑같이 내가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이 관처일, 권리 변환일이 지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똑같이 1세대 1주택자였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원조합원의 입주권인 경우라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을 신설을 하게 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사례를 좀 볼까요?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도정법에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자, 관처일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했죠. 이 전환되는 권리 변환인 이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충족하고 있다면 이 이후에 권리가 변환이 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양도가액이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마찬가지로 과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규정은 원조합원 입주권자, 원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한테 이분이 이제 이 조합원 입주권을 팔면 누군가 B라는 분이 갑이라는 분이 사실 수 있겠죠. 이 갑이라는 분은 원조합원이 아니라 입주권을 승계해서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이 승계조합원을 승계받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의 비과세 규정은 원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된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A주택이 권리가 변환되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비과세 요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해야 되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년 5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하셨고 계속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보유 2년, 거주 2년 모두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는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걸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이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즉 권리 변환일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다른 주택을 만약 가지고 있었다. 자, 이렇게 A주택이 있었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B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B를 취득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주택 자체는 보유 2년, 거주 2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 A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 B주택을 팔았다면 이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요건 여부를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즉 권리 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라는 거지.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은 양도 시점에서 충족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이때 1세대 1주택, 즉 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다른 주택이 없다면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는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계속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 22년 3월 현재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 전환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도 하였고 2년 이상 거주도 했기 때문에 A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관리처분, 그러니까 권리 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2년 보유, 2년 거주를 2, 3일 정도 못 채웠다.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날부터 바로 철거하는 거 아니죠. 보통 일정한 시간이 또 여기서 또 소요가 되죠. 실제로 철거하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라면 이 기간도 보유 및 거주 기간 판단할 때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권리 변환일 현재 사업시행 대상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가능하다. 자, 원조합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자, 그리고 권리 변환일이 언제냐? 권리 변환일이 언제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흔히 관처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날이 권리 변환일이고요. 빈집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죠. 이 빈집법상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거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자유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빈집법상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권리가 변환이 된다. 자, 권리 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권리 변환일 이후에도 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거주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취득일부터 이 철거일까지, 만약에 철거되기 전에 퇴거했다면 이 퇴거일이 기준이 되겠죠. 자, 이때까지 기간 동안 2년 이상 보유했냐, 2년 이상 거주했냐, 이 요건을 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리 변환일 현재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도 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이 권리 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이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다면 입주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가능하다. 오늘의 사례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 이외에 주택 많은, 국유지, 시유지란 얘기는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라는 거죠, 땅이. 근데 거기에 내가 주택을 짓고 내지는 사고 오랫동안 여기서 사용 수익을 하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토지를 산 거죠. 불화를 받아가지고 통째로 이 건물하고 토지를 이 재건축 조합, 재개발 조합에 넘기고 입주권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 자,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수도 있고, 이때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비과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주택의 건물 부분하고 그리고 토지 부분이 취득 시기가 각각 다른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럴 때 각각의 별개로 따져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기간부터 전체를 보유기간을 통산해서 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따질 때,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거 따질 때, 이 주택은 주택대로 취득 시점에 따지고, 건물은 건물대로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를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그러니까 토지의 보유기간에 그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예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그 조합원 입주권 양도 차익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 계획 그 인가일, 즉 권리 변환일이죠. 권리 변환일, 우리 관처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처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인가 전 양도 차익을 구하고, 그리고 관처일 이후의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각각을 구해요.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은
당연히 여기 관찰 현재 이 건물에 대한, 이 기존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평가액에서 이 건물을 처음에 최초에 취득했던 취득가액, 요거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여기 관련된 필요 경비,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양도 차익이 되고, 이 관찰 이후의 양도 차익은 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금액이 있겠죠. 이 양도하는 금액에서 이 평가액 플러스 우리가 추가로 추가 분담금 납부하는 경우에 있다면 추가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평가액하고 추가 분담을 포함해서 양도차익하고의 차익을 구해서 양도차익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은 이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찰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찰까지 이 기간에 대해서만 보유기간을 적용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이게 이 완공이 돼서 재개발 사업이 끝나서 완공이 돼서 신축이 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취득가액이 5억이고요. 취득가액이 5억이고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다가 이 기존 주택 이게 평가액이 8억이 됐네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현재 이 기존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8억입니다. 그리고 청산금 추가 분담금이 2억 정도 추가 분담을 했고요. 3년 정도 지나서 준공이 되고 다시 7년 정도 여기서 살다가 12억에 양도하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 차익은 요때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양도 차익은 지금 8억에서 5억을 차감한 3억이 되겠네요. 자, 3억. 그리고 관철 이후의 양도 차익은 지금 요만큼이 되는 거죠. 양도가액 12억. 이 12억에서 이 당시에 8억하고 추가 분담금 2억, 즉 10억을 차감한 2억만큼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근데 요 2억에는 기존 건물분하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2억의 양도 차익에는. 그래서 이 2억을 다시 기존 건물분하고 그리고 청산금 납부한 이 우리 추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나눠주는 기준이, 자, 이게 8억 더하기 2억이죠. 10억분의 8억은 기존 건물분, 즉 1억 6천. 그리고 2억에 10억분의 2억은 청산금, 추가 분담금 해가지고 4천만원. 이만큼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보유 장특공은 기존 건물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3억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존 건물분에 대해서 또 양도차익을 구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3억 더하기 1억 6천, 즉 4억 6천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보유기간은 지금 10년에서 보유기간이 20년이네요. 그죠? 보유기간은 20년이고 거주는 10년하고 그리고 7년을 했으니까 17년이네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각각 연도마다 4%씩 적용을 하는데 최대 80%죠. 최대 8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 4.6억, 4.6, 4억 6천에 대한 80%, 즉 3억 6,800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이 아까 4천만원이었죠. 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자, 청산금 납부분에 대해서는 4천만원에 대한 장특공은, 자,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10년이죠. 자, 보유기간은 10년.
4%. 그리고 거주기간은 7년이네요. 7년에 대한 4%. 각각 계산을 하면 요거를 자 4천만 원에 대해서 각각의 장특을 공제를 하면 공제되는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는 2,72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크게 납세자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례 3번과 관련돼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원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권리 변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가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승계조합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되지 않는다. 반드시 원조합원 입주권만 된다는 거고, 권리 변환일이라는 거는 관처일이거나 아니면 빈집법상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라는 거. 그리고 관처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권리 변환일 이후에 철거되기 전에 내지는 퇴거하기 전까지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한다 라는 거. 그리고 권리 변환일 현재 반드시 1주택자여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권리 변환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나중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모두 다 팔았다면 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가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